안녕하세요. 정말 웬만한 드라마 뺨치는 반전에 반전이 있는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연예인 최수종처럼 다정다감했던 남편의 소름 돋는 이중 생활과 저와 제 어머니 앞에서 남편의 따귀까지 때리던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본심. 마지막으로 계속 답답하기만 했던 제가 복수를 했던 사연을 적어봅니다. 우선 저는 임신을 한 지 6개월이 된 임산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대략 3년 정도가 되었고요. 남편과는 2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시댁 다 좋으신 분들이고요. 시댁과 친정 그리고 저희 집 세 집이 전부 다 가깝고 온화한 성격 가지신 분이 없어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랑 제 친정엄마랑 같이 운동도 하는 사이셨으니 뭐 말 다 했던 거죠. 저는 현재 임신 중이라 일을 쉬고 있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남편 회사가 야근과 회식이 잦은 편이 아니어서 보통 7시에 퇴근을 하면 집에 7시 30분까지는 꼭 오는 편이었죠.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귀가 시간을 더 칼같이 지켜줬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남편이 조기 축구에 나가지만 이것도 뭐 아침 8시에서 9시쯤 나가서 늦어도 오후 2시쯤에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이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이건 저도 이해를 해주고 있었죠.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항상 집안일도 잘 도와줬습니다. 유독 빨래 널기를 싫어하긴 했지만 웬만한 건 다 해줬죠. 임신 3주 만에 알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건 아기를 생각하면서 배에 뽀뽀하기, 동화책 읽어주기, 잠이 들기 전에 아가랑 얘기도 나눌 만큼 다정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오전, 오후 그리고 퇴근 전 이렇게 반드시 3번씩은 전화통화를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축구의 날이었습니다. 남편 축구팀에 남편 대학 동기도 있는데 그 동기 와이프가 저랑 친구라 자주 보는 편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축구를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비 맞으면서 하기로 했다고 하길래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냐고 알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보 우산 하면서 바로 집 밖을 따라 나갔는데 남편은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길래 저도 곧바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지하까지 내려와서 번뜩 차에 우산 있을 텐데 괜히 따라 내려왔나 싶었지만 그래도 기왕 내려온 김에 혹시 모르니 우산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남편 차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니 남편이 트렁크에서 뭘 꺼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기야 하고 남편을 부르려는 순간 자세히 보니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있더군요. 도대체 왜 주차장에서 유니폼을 갈아입는 거지 싶었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유니폼이 아니라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옷으로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저 옷은 뭐지? 지하주장에서 왜 저러지 싶었지만 그때까지는 별다른 확신이 없기도 했고 당황한 나머지 일단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냥 집으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초기 축구팀의 남편 동기의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죠. 간단히 안부 인사를 하고 혹시 지금 뭐하고 있냐고 했더니 친구는 남편이랑 친정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희 남편은 축구하러 안 갔어? 라고 물어보니 오늘 비가 와서 축구가 취소됐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내 남편은 지금 어디를 가는 걸까 생각이 들어서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늦은 저녁쯤에 들어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또 아기에게 뽀뽀를 하고 애교를 부리길래 제가 민감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왜 아까 전화는 안 받고 축구 오늘 취소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취소된 거 문자를 늦게 봤다며 그냥 나온 김에 회사 가서 잔업이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는 왜 안 받았냐고 물어보자 회사 올라갈 때 실수로 차에 휴대폰을 놓고 갔다면서 부재 중 전화 보기는 했는데 집으로 바로 들어올 거라서 그냥 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거구나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는 그렇게 또 평소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늘 그랬듯이 제 시간에 퇴근을 했고 다정다감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일요일에 축구를 하러 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원래는 어차피 땀 흘린다고 간단히 세수 정도만 하고 나가던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샤워를 하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일 날씨도 좋다는데 내가 오랜만에 도시락 싸서 응원하러 갈까? 나도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좋잖아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임신하기 전에는 가끔씩 남편이 축구할 때 도시락 싸서 구경하러 종종 가고는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 잘못되면 어떡하냐면서 괜히 위험한데 오지 말라고 굳고 말리더라고요. 조금 위험하긴 했겠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이 놀라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제가 간다고 하면 좋다고 싱글벙글할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도저히 의심이 커져가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남편이 축구를 하러 간다고 준비할 때 저도 따라가기 위해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이날도 어김없이 샤워를 하고 있었고요. 남편 차와 제 차가 따로 둘 다 있기는 했지만 제가 임신 중이라 운전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따라가다가 들켜버릴 것 같아서 택시를 부르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마친 남편이 인사를 하고 나가자마자 후다닥 나와 미리 와 있던 콜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의심을 하는 제가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남편이 바람이 났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역시나 남편은 원래 제가 알던 운동장 쪽으로 가지 않았고 번화가 쪽으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평소 저와 자주 가던 카페로 거침없이 들어가더군요. 카페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라서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었지만 저도 일단 택시에 내려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여자랑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더니 밖으로 나와서 받으려고 하는 것 같길래 얼른 상가 뒤쪽으로 몸을 숨겨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자기야 도착했어? 라고 물어보자 응 여보 조심히 잘 도착했어. 나 이제 축구해야 돼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도 우리 아가랑 잘 놀고 있어. 최대한 빨리 들어갈게 하더니 전화를 끊고 다시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조심히 숨어서 지켜보는데 자연스럽다는 듯이 그 여자의 두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도 진정이 안 되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아이한테 위험할까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시간이 한참 지나 밥도 못 먹고 있다가 그래도 아기 걱정에 우유에 미숫가루를 조금 타서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야 자기가 왜 설거지를 해? 이런 건 그냥 나 시키라고 했잖아. 자기는 얼른 가서 아기랑 편안히 TV나 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끼고 있는 고무장갑을 빼서 자기가 설거지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보 오늘 심심했지? 오늘 축구하는데 태식이가 넘어져서 진짜 웃기더라. 아 참 그리고 끝나고 축구팀 다 같이 매운 닭갈비 먹으러 갔는데 그 집 진짜 맛있더라. 여보 아기 낳고 나면 우리 다음에 꼭 거기 가서 먹어보자 하며 가증스럽게 지어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겉으로 볼 때 완벽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도대체 왜 바람을 피는 걸까? 이걸 모른 척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서 이혼을 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큰 고민을 안고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평일 낮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사랑과전쟁 재방송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만약에 아범이 저렇게 바람 피우면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너 놔두고 저런 짓 하면 그땐 아범도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난 그러면 아범 버리고 너랑 손주랑 살 거야. 왜? 아범이 바람이라도 피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리고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거든 친구나 친정 쪽에 얘기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네, 알겠어요. 어머님 하고는 그 얘기를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또다시 일요일이 찾아왔고 남편이 축구를 하러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날씨도 맑고 공기도 좋은데 제 마음은 너무 무겁고 편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콜택시를 불러놓고 늦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도 얼른 나가서 택시를 타고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또 옷을 갈아입고 있는지 아니면 먼저 나가버렸는지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놓쳐버린 건가 싶어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택시 아저씨도 계속 재촉하시고 정말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남편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께 아저씨, 저 차 좀 따라가 달라고 말하자 택시 기사님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는데 정말 불쾌해지더군요.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 다시 한번 빨리 따라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차를 따라가 보니 또다시 번화가로 향했고 이번에는 2층에 있는 카페로 가더라고요. 그곳도 저와 몇 번 가봤던 곳이었기에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혼과 관계없이 일단 증거부터 남기라고 하셔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서 남편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네일샵과 스크린 골프장 등 여러 가게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제가 밖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도 통유리로 되어 있었기에 몰래 숨어서 남편을 볼 수가 있었죠. 남편은 저를 등지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 시야에 마주 앉은 여자의 얼굴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바로 사진을 몇 장 찍었고 그때 때마침 그 여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들킬까 봐서 얼른 숨으려고 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저 여자는 내 얼굴을 모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자세히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저도 그 여자를 따라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여자는 세면대에서 화장을 고치고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망칠 수가 없어서 참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아가면서 옆에서 손을 씻으며 슬쩍슬쩍 그 여자의 얼굴을 살폈죠. 근데 제가 임신을 해서 자격지심이 들었던 건지 그 여자의 옷차림도 너무 예뻐 보였고 관리를 잘했는지 몸매도 좋은 것 같고 얼굴도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당연히 나이도 저보다 어린 것 같았습니다.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울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서 TV를 보고 책을 봤지만 제 머릿속엔 그 여자와 남편만 떠오르고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러다 오후 3시가 다 되어갈 때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제 배에 뽀뽀를 하고 다정다감한 말투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그 사랑스럽던 남편의 손길도 남편 목소리도 다 듣기 싫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말도 하기 싫었고 짜증이 나서 남편을 뿌리쳤더니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왜 그러냐고 집에 혼자 있어서 심심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애교를 부리는데 너무 짜증이 확 나서
너 나 몰래 요즘 누구 만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얼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말 없는 거 보니 맞나 보네. 내가 내 입으로 말해줄까? 아니면 네 입으로 말할래?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무슨 말이냐며 왜 생사람을 잡고 난리냐면서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시치미를 떼더군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거짓말 그만하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더니 되려 저보고 집에서 막장 드라마만 보고 지내더니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긴 말을 섞기 싫어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조용히 입을 다물고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널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여자 만나니까 좋았어?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가증스럽게 또 거짓말을 했고 너는 나와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얼마나 죽을 죄를 지은 건지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슬픈 척 눈물이 맺혀 있는데 정말 너무 역겨워 보였습니다. 지금 울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제가 성격을 말하면 어릴 때부터 한번 마음을 먹거나 마음이 돌아서면 참 냉정한 편이거든요. 그렇기에 결코 쉽게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한 번의 실수는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물어보면서 아직도 발뺌할 거냐고 물었더니 나지막이 심심해서 만난 거야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너는 심심해서 바람 피는구나. 나는 심심하지 않아서 집에서 애 신경 쓰면서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는 거로 아나 보네 라고 말하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리 당황해서 나온 말이라고 할지라도 저 말을 들으니까 더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관심 없고 네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관심 없다. 그리고 둘이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관심이 없었고 굳이 삼자대면 해서 그 여자 머리채 잡을 생각도 없었거든. 그냥 너의 솔직한 진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너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네. 이제 네 말은 믿음이 가지도 않고 앞으로 어떡할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나갈 테니까 신나서 이 여자 집에 들을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집은 내 거니까. 그렇게 저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이 집도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었음에도 도저히 그 집에서 있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보고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직 당장은 시댁에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진짜 정신이 나간 거라면 그 여자를 만나러 갈 테지만 정신이 있는 놈이라면 갈 곳은 시댁밖에 없었으니깐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10분 정도 걸어갔는데 임신을 하고 많이 걷지 않다가 걸어서 그런 건지 허리도 너무 아프고 발도 아프더라고요. 친정에 도착하니 5시쯤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직 회사에서 안 들어오셨고 엄마는 연락도 없이 왜 왔냐고 놀라시더군요. 무슨 일 있냐면서 싸웠냐고 여지껏 살면서 이런 적 없지 않냐고 하시더니 갑자기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왜 김서방 바람이라도 폈대?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장난치면서 웃다가 심각해져서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시면 엄마 가슴은 더 미어질 텐데 감정 조절이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친정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 여동생과 엄마한테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제 동생이랑 엄마가 평소 성격이 완전 여장부 스타일이라 지금 당장 그것들 잡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니네 시댁에서는 이 사실 알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아직 시댁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지금 우리 집은 그 집 아들 때문에 발칵 뒤집어져 있는데 왜 말 안 했냐고 얼른 다 같이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하셔서
제가 싫다고 하다가 실랑이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계속 이런 일은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네가 할 몸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지낼 수도 없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차라리 이혼을 하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게 하든 당장 해결하자고 하셔서 결국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랑 저희 친정엄마는 밖에서 자주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는 사이인데 순식간에 그런 건 의미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도 제가 전에 한 얘기를 듣고 금방 눈치를 채셨는지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30분 내로 이곳으로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친정으로 다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중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된 건지 아범이 먼저 말해보라고 말문을 트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지가 사람이라면 제 엄마랑 시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저희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김서방이 바람피는 걸 직접 봤다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남편의 따귀를 후려 갈기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들 깜짝 놀라서 벙쪄 있는데 시어머님께서 말했습니다. 네가 바람핀 건 네 탓이다. 근데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은 뭔지 아니? 너의 그 더러운 행동으로 내가 지금 사돈 앞에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 그리고 내가 내 뺨을 때려서 뱃속에 있는 나 자식이랑 며느리가 놀랬을까봐 겁나는 것.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든다. 네 얼굴이 아프고 말고는 전혀 관심도 없어. 네가 진작에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았으니 네 안 사람이 지금 친정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며느리가 이혼을 하자면 하고 애도 포기해라. 그리고 위자료로 10억을 달라고 하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정신 나간 더러운 놈아. 만약 네 안 사람이 이혼을 안 하고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한참 동안 말을 쏟아내시더니 남편을 멱살을 잡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서면서도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나가셨죠. 저희 친정엄마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어머님의 행동이 노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뭐 죄가 없는 곳에서는 남편을 타이르거나 위로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의 그 행동이 저랑 제 엄마 앞에서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외동으로 자랐고 어머니께서 어렵게 제 남편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돈이 저렇게까지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남편이랑 얘기해 볼 문제라고. 지금은 꼴도 보기 싫겠지만 일단은 집에는 들어가서 같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밥 숟가락도 들 수 없겠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니 일단 알겠다고 마음 진정부터 하라고 하시고는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남편에게서는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제 마음을 모를 정도로 너무 복잡했습니다. 너무 빨리 이 문제를 터뜨린 탓에 남편이 더 압박이 온 거일 수도 있고 앞으로 제 부모님과 제 여동생을 마주할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도 많이 불편했겠죠.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고작들은 한마디는 심심해서 만난 거야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건 이렇게 평생을 지낼 수도 없었기에 저는 결판을 내려고 이른 새벽에 집으로 들어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출근 준비 중인 남편이 깜짝 놀래서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유치하지만 뭔가 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여행용 캐리어에 남편 옷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봤더니 캐리어도 제가 샀던 거라 그냥 다시 다 꺼내서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그때 문을 빼꼼히 열고 제가 뭘 하는지 보던 남편이 깜짝 놀래서 왜 이러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더군요.
너 뻔뻔하게 바람 피우고 사과도 안 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 와서도 나랑 우리 엄마한테 사과도 안 하고 바로 나가지 않았어? 심지어 여태까지 연락 한 번도 없던 걸 보면 너는 나랑 살고 싶지가 않은 거잖아. 근데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네 옷이랑 짐 다 싸서 당장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냉정해 보이기 위해 일부러 더 조근조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고 열이 받았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래도 눈물을 흘릴 수는 없기에 꼭 참고 당장 이거 갖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대로 짐을 들고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면 울고불고 싹싹 빌 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웠죠. 그렇게 다정했던 그 사람이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이 그냥 나가버리네요.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일단 제일 먼저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싶어 갑자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할 건 해야 했기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주방 쪽으로 갔더니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나온 설거지통에 접시 2개랑 포크 2개가 있더군요. 케이크와 와인을 먹은 흔적도 있었는데 입 밖으로 욕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자들의 느낌이란 게 이런 건가요? 보나마나 분명히 그 여자와 먹었겠죠. 아니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시어머님과 남편 둘이 먹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절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여자를 몰래 불러와서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제대로 하던가. 결국 그 역겨운 그릇을 통째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찜찜해서 침대 시트까지 다 갖다 버렸네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막장 드라마나 주위 사람들한테만 듣던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과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는 남편, 그리고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 생각까지요. 그렇게 울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때마침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밥은 먹었냐면서 집에 왔다는 소리는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지금 내가 너희 집으로 갈 테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셨죠. 왠지 집에서 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보자고 말씀드렸고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시어머님께서 오시더라고요. 많이 놀랐지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전부 다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저는 어머님과 얘기할 문제는 아니니 그 사람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덮고 살 것이고 아니면 뒷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 어머님께서 혹시 저 먹으라고 집에 케이크 사주셨냐고 물었더니 아니 아범이 너 먹으라고 사놓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면서 케이크 먹고 싶으면 엄마가 하나 사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니라고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카페를 나왔는데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더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했던 건지 이런 일이 있어도 저도 사람인지라 잠이 들었네요. 그러다 몇 시간이 지나갔는지 벨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깨보니 휴대폰에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었고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인터폰을 봤더니 그놈이 짐을 들고서 다시 와 있더군요. 걸쇠를 걸어두고 문을 열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퇴근하고 우리 집에 왔는데 뭐가 무슨 일이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얘기 좀 하자고 하길래 일단 저도 끝을 내더라도 얘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더니 한숨만 푹 쉬는데 끊었던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바람 핀 걸 잘못했다. 근데 어떻게 너는 나랑 얘기도 안 하고 바로 처갓집 가서 그렇게 일러 바치냐고 하면서 그 여자랑은 전부 다 정리 끝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라도 했어?
그리고 내 집에서 케이크랑 와인 먹은 거 다 아는데 정리했다고 또 거짓말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새파래져서 카메라를 달아둔 줄 아는지 천장을 두리번 거리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내가 저렇게 멍청한 인간과 살았다는 게 허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거짓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었구나 싶더군요. 그러더니 사실 아직까지는 정리를 하지 못했고 깔끔히 정리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지 너무 황당해서 할 말도 안 나왔습니다. 무슨 연애 중에 잠깐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건지. 임신해서 배가 불러있는 제게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열이 받더군요. 저도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태 쌓아놨던 말을 다 꺼냈습니다. 사실 연애 때부터 남편 쪽에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것도 다 따지고 들려면 책 한 권 나올 텐데 너무 길어지니 대충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남편 집에 빚을 갚느라 결혼할 때 신혼여행비만 부담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남편보다 제가 여유로운 상황이었지만 돈 가지고 그러면 남자가 기죽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는 짓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을 다 터뜨려 버렸네요. 근데 한 번 터지니까 말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모르게 진짜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네가 그래서 내가 바람핀 거야. 그 여자가 못 사는 편이라 그 여자 앞에서는 나도 어깨 펴고 당당히 걸을 수 있더라. 넌 돈 많아서 좋겠네. 부모 잘 만나서 참 좋겠다. 너 지금 돈 가지고 이러는 거 평생 잊지 않고 살아줄게. 이렇게 말하더니 또 집을 나가 버리더라고요.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엄청 노력해서 제 목표인 직업을 가져서 돈을 모은 거였고 그걸 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남편은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도 좋은 것만 사서 입혔고 용돈도 전혀 모자르지 않게 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저것도 제가 욱해서 나온 말에 이때다 싶어서 말을 한 건가 싶더군요. 아니면 진짜로 그동안 내 앞에서 기가 죽어서 그런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시더니 아범과 연락이 되냐고 묻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전화를 했는데 계속해서 받지를 않는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얘기하다가 집을 나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부터 갑자기 시부모님이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시더군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시어머니께 조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다고 남편이 오지도 않을 거고 반성의 기미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집에도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이러면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해 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저희 집에 오셔서 계시면 얼굴 마주하고 있는 게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시더니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를 내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이 찾아오셔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혼자 지내기에 무서워서 제 친동생 보고 같이 와서 지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친구랑 함께 지낼까도 생각했지만 제 친동생이 와 있는 게 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과 함께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부모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상 참 무섭더군요. 입금을 해주고 남편 핸드폰 번호와 얼굴 사진, 그리고 직장과 자동차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사항들만 알려줬더니
실시간으로 문자와 전화가 오고 사진도 계속해서 보내주더라고요. 만약에 인화를 원하시면 인화해서 픽으로 보내준다고까지 말하더군요. 참 놀라우면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를 마친 상태이고 신용카드 내역서는 꼼꼼히 보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밖에서 그 여자와 돈을 얼마나 쓰고 다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더럽게 많이도 긁었더군요. 이렇게까지 양심도 없는 놈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남편은 회사 퇴근 후에 알콩달콩 신혼처럼 그 여자 원룸에 가서 살고 있더군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 그 여자의 집 주소와 번호도 확보된 상태이지만 일단 지금은 제가 그 여자를 만날 경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참고 있었죠. 그 여자의 이름과 나이와 직업 그리고 다른 정보들도 알게 됐는데 아직 미혼이더군요. 아무튼 이혼 소송은 제가 홀몸도 아니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바로 지금 진행을 할지 아기를 낳고 할지는 고민 중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시고 저희 친가 쪽 집안 자체가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길게 갈지는 몰라도 쉬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친권 양육권 위자료는 물론이고 아기 얼굴을 볼 자격도 없다고 판단돼서 아주 어렵겠지만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할 생각입니다.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 준비 중이니 너도 준비해라 라고 문자 한 통을 남겼는데 바로 전화가 와서 제정신이냐고 화를 내더니 뱃속에 아기를 가진 엄마란 여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조차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제정신이 아닌 건지 누가 자격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서 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까지 알 거 없고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 누굴 바보로 아는 건지 알콩달콩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데 푹 빠져서 뭐가 맞는 건지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결정을 내렸고 한번 시작한 일을 제대로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의 태도로 인해 일이 결국 이렇게까지 되었네요. 아기를 생각하면 먼 미래에 저도 남편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는 마음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었어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지만 저는 그냥 제 마음 하나만 봤었습니다. 돈이나 다른 건 다 제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사랑이란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궁금해져서 그 여자를 만나야겠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남자가 도대체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만났을까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제 얼굴과 아기를 가진 배를 본다면 죄책감을 느꼈으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서 누군지를 밝혔고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남편한테 나를 만난다고 말해도 상관없다고 했더니 일단은 말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카페 자체가 조용하고 넓은 곳이어서 일단 약속 시간 20분 정도 전에 가서 제 동생과 제 동생 남자친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동생 쪽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었고 그 여자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저를 만난다고 더 신경을 쓴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만나고 싶었다고 인사를 했고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여자 얼굴에 물을 붓고 따귀를 때리고 그러던데 그럴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죠. 이야기를 나눠보니 남편이 저와 결혼 전부터 둘은 이미 알던 사이였고 저희 결혼식 때도 왔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이 여자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우연히 얼마 전에 만났고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서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임신한 사실은 오빠가 얘기를 하지 않아서 자신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정말 제 앞에서 오빠 오빠 하면서 얘기하는데
기분이 참 더러웠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쪽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 자기는 아직 어려서 오빠와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오빠가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 가벼운 감정으로 남의 집 가정을 파탄내다니 그쪽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라고 했더니 제 앞에서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말도 또박또박 얼마나 잘하던지 누가 바람을 피운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당당하더군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그쪽이랑 있으면 기가 많이 죽는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를 알겠네요. 저는 그냥 오빠 기 살려준 것밖에 없어요. 터진 입이라고 말도 아주 얄밉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던 간에 너한테 손해라고 생각하니 생각보다 참을만 했습니다. 그러다 얘기를 더 이상 하기 싫어서 제가 먼저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는데 오빠 지금 저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아시라고요. 아기가 있어서 이혼은 못하시겠지만 오빠가 지금은 저한테 너무 빠져 있네요. 근데 뭐 정신 차리면 다시 집에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같은 여자로서 여자는 건들지 않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죄송하다는 말 하나 없더니 제가 아기 때문에 이혼 안 할 것 같으니 이렇게 저한테 막말을 하는 것 같던데 정말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줘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사진을 인화하고 어디로 편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여자의 본가와 회사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도 그 편지와 사진을 보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태도가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끼리끼리 잘 만났다는 생각도 들어서 통쾌하단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편지를 보낸 다음날 바로 그 두 명의 인간한테서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군요.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그 여자 원룸으로 여자 부모님들이 오셨다고 하더니 회사까지도 다 그만둔 것 같더군요. 저 때문에 회사 잘리고 호적에서 파이게 생겼다면서 고소를 할 거라고 하네요. 그 여자가 고소를 하던지 말던지 저는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제 지인과 부모님 그리고 제 전 재산을 써서라도 무조건 이길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그 두 인간 전부 다시는 사회에서 재기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또다시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문이 부서질 듯이 두드리더군요. 동생이랑 같이 집에 있었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도 한때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었고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난장판을 치더라고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면서 자기 아들 망쳐놨으니 제 인생도 망칠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애 키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 애기를 내놓으라고 욕을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다급히 뜯어 말리고는 경찰에 신고해서 그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정말 동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밖에 모르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 난리가 난 뒤로 너무 놀래서 바로 산부인과로 가서 진단서도 받아뒀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법적으로 어머님께 똑같이 죄를 물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 걱정인 건 양육비 문제인데 매달 300만 원은 받고 싶은데 남편 월급이 세금 제외하고 250만 원 정도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 아버지 말만 듣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버지한테 물어보기도 참 껄끄럽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제가 좋은 쪽으로 되게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내고 있는 남편 카드도 다 정지해놨는데 저한테 문자로 돈 없다고 난리 피우더니 저더러 돈으로 뒤통수나 맞으라고 와있네요. 내 돈을 내가 보존하겠다는데 왜 저렇게 파렴치한지 진짜 황당하더군요. 진짜 뭐에 쓰인 사람처럼 갑자기 저러는데 끝까지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단 시댁 쪽이나 그 여자나 전부 다 아주 흥분 상태라서 집을 비우고 저는 친정에 들어와서 있고 휴대폰 번호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저희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호장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이 떨어지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볼 날만 남았네요.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심하게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남편과 그 여자의 죄값을 톡톡히 받아낼 겁니다. 어쩌면 저도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게 나중에 죄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긴 글인데 이렇게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4살 남자입니다. 저는 20대에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온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했는데 집안의 반대로 결혼에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여자와의 이별이라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렇게 오래 만남을 이어온 여자친구와의 헤어짐이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년 가까이 연애도 안 하고 살아오고 있었죠.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해지다 보니 처음에는 연애가 두려워서 못했다면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를 만난다는 게 귀찮기도 하고 저 혼자만의 생활이 편하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몇 년 전부터는 결혼을 하는 게 더 안 좋다는 시선이 많아졌기에 저도 모르게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모님 세대에는 아직도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40살이 넘도록 결혼은커녕 연애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큰 죄이고 불효자인 건 잘 알지만 부모님께서도 그런 저를 보고 답답해 하시긴 하지만 제게 뭐라고 할 수가 없으셨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10년 동안 만나왔던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제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 반대하던 사유도 너무 하찮은 문제였기에 지금 생각해도 한숨만 나올 뿐이고 그때는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으시더니 그걸 지금에 와서야 부모님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실 때마다 예전에 네가 결혼한다고 할 때 하게 내버려둘 걸 왜 우리가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제발 결혼을 하라며 이번엔 네가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결코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어디서 어떤 여자를 만나냐고 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네가 어딜 봐서 40대로 보이냐면서 요즘에는 중년 남성들도 어린 여자들이랑도 잘만 결혼한다면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듣다니 참 급하시긴 급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린 여자를 만나라고 하시는 이유도 제가 자식을 낳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가능하다면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저보다 어리고 젊은 여자를 만나시길 바라셨습니다. 솔직히 제 자랑은 아니지만 40대가 넘었음에도 저는 사적인 모임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30대 초반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는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입게 되면서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같이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살고자 마음을 먹은 이후부터는 적어도 남들에게 늙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를 꾸미고 다닌 것도 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타고난 유전자 덕분에 피부도 어릴 때부터 항상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를 좋게 봐주는 주변 사람들은 제게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며 많이들 그러셨지만 저는 항상 정중히 거절을 했었죠. 그렇게 솔로의 생활을 보내던 중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새로 오신 헬스 트레이너 여성분이라며 인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냥 얼굴을 마주하는데
연예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예쁜 미모에 기분 나쁜 사람도 기분을 좋게 해줄 만큼 웃는 모습이 참 밝은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에 대한 관심이 오랫동안 없었기에 그냥 예쁜 트레이너분이 오셨구나 생각하고 말았죠. 저는 운동을 어느 정도 혼자서 할 줄 알기 때문에 굳이 개인 지도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날 이후로도 새로 오신 트레이너분과 간단히 인사만 주고 받았을 뿐 다른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 여성 트레이너분이 본인 운동을 할 건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굳이 왜 친하지도 않은 저에게 부탁하는지 의아하긴 했지만 저도 별다른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서 운동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함께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은 22살의 대학생인데 학비에 보탬이라도 되려고 일을 시작했다고 하길래 기특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운동을 도와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뭔가 친분이 조금씩 쌓이는 듯 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늘 보던 대학생 같은 모습이 아니라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치고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카운터에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예쁜 숙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여자를 돌처럼 보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운동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밥 사드리고 싶어서 회원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환히 웃으며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보다도 22살이나 어린 친구에게 밥을 얻어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렇게 내일 뵙자고 인사를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녀도 같이 타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어색해져서 얼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제 차를 주차해 둔 지하 주차장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1층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저와 같이 지하로 내려가길래 나이도 어린데 벌써 차도 있나 보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제 차로 향하고 있는데 그녀도 같이 걸어오더라고요. 그냥 나와 비슷한 곳에 차를 대놨나 보다 생각을 하고는 조심히 들어가라며 인사를 하고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조주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녀가 차에 타면서 밥 얻어 먹기 싫으시면 회원님이 밥 사주세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가까이 붙어서 그녀의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가슴이 쿵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제 심장 소리와 당황한 모습이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 창피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내리라고 또다시 거절을 할 수도 없었고 그녀의 그런 돌발 행동이 왠지 모르게 귀여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죠. 저 삼소 사주세요라고 외치길래 네? 라고 물어보니 아 모르시는구나 삼겹살에 소주 사주세요라고 말을 하더군요. 모른다고 취급하는 게 순간적으로 뭔가 아저씨 취급을 받는 기분에 저도 모르게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들은 거라고 삼소가 뭔지는 나도 안다고 말했더니 또 다시 까르르 웃더군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웃길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날의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제 눈에는 귀엽게만 느껴졌던 것 같네요. 결국 그녀와 저는 근처에 있는 삼겹살을 파는 식당에 도착했고 공복에 소주를 같이 마시다 보니 기분 좋게 알딸딸해지더라고요. 그녀도 조금은 취해서 그런 건지 평소보다 더 애교스러운 말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회원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딱히 이상형 같은 것도 없어요. 헐 그럼 남자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연애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결혼도 생각이 없고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요. 저 사실 회원님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제 이상형이에요. 순간적으로 뜬금없는 고백의 술이 번쩍 깨더라고요. 그녀의 고백에 기분이 좋고 너무 고마웠지만
그녀와 저는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났고 아직 어린 대학생과 연애를 한다는 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에게 물어봤죠. 제 나이 알아요? 네, 44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툭툭 내뱉은 당당함에 당황스러웠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은 다 이렇게 대담한가 싶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면서 어른 같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농담 그만하자고 했죠. 그러고서는 대화 주제를 바꿔버렸고 대충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마음과 달리 사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녀의 차까지 따라와서 차를 타는 돌발 행동과 나이를 알면서도 제가 좋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저도 모르게 왠지 헬스장을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가는 길이 마냥 즐겁더라고요. 심지어 운동을 할 때도 항상 오로지 운동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힐끔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자그마치 20살인데 내가 뭘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헛물키지 말고 정신 차리자고 생각을 했고 잡념을 떨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제력을 시험하는 건지 그녀는 고백을 하고 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게 들이대더군요. 운동하고 있는 제게 와서 말도 많이 걸었는데 그럼 그녀에게 저한테 말 걸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스웠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녀는 단지 운동과 관련된 얘기들만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면 오늘 마치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거나 술을 마시자고 했고 오늘 바빠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처럼 매달리지는 않고 돌아가더라고요. 아마도 평소처럼 떼를 쓰지 않았던 것도 그녀가 헬스장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 그런 거였을 겁니다.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헬스장들은 회원들과 사적으로 연애를 하거나 퇴근 후에 만나는 것들 이런 것도 금지 사항이라고 계약 조건을 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무리 그녀를 외면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어리지만 적극적인 그녀에게 저도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나이 차이가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대담한 그녀의 용기에 어렵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연애를 하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그녀가 먼저 하더라고요. 솔직히 연애를 하면서도 제 걱정은 늘 같았습니다. 20살 차이라는 커다란 장벽 말이죠. 외모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집안의 어른들에게 허락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며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에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을 눈치챈 건지 그녀는 나이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며 저를 몰아붙였고 그녀의 부모님께 이미 제 얘기도 많이 했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좋아하고 계신다고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제가 굳이 내세울 거라곤 또래에 비해 동안이란 점과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근무 중인 것 그리고 대출 없이 아파트와 차를 가진 거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좋아해주는 그녀에게 고맙기도 했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저도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하는 그녀에게 결국 설득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1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20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의외로 순탄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생각보다도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났기 때문에 당황해 하시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은 거라며 혼자로 지내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흔히 발생한다는 양가 부모님의 반대도 전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결혼이란 절대로 없을 줄 알았는데 신혼 때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더군요. 하지만 이내 제 아내의 예쁜 모습을 보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데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니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도 없던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났고
제가 나이가 있던 터라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죠. 하지만 와이프는 1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해서 아내의 바람을 최대한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지도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갔고 아내가 가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다고 해도 저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얼마나 친구들과 놀고 싶을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어린 나이에 저와 결혼해서 이렇게 지내는 게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최근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잡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야 이제 우리 1년 신혼도 즐겼고 난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데 앞으로 술은 안 마시고 오면 안 될까? 라고 말했더니 와이프는 흔쾌히 응 알겠어 오빠라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간 와이프가 자정이 넘어서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항상 자정 전에는 들어왔었고 연락도 잘 되던 아내였기에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이프의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노래방인지 술집인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한껏 취해서 정신이 나간 건지 신이 난 듯한 와이프의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신나서 놀고 있다니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참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돼서 이렇게 연락드렸다고 하니 제 아내를 바꿔주더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취해서 전화를 받으면 어떡해. 취한 와이프는 혀가 꼬인 말투로 오빠 친구 생일이라고 해서 놀다 보니 그래서 배터리가 나갔었나봐 라며 웃으면서 말하는데 술에 취해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거기 있는 남자는 누구냐고 했더니 생일인 친구의 친동생이라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화를 최대한 참으면서 지금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어딘지 말해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평소에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기도 했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어른스러운 모습을 많이 느껴서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취하지도 않았다며 멀쩡한 말투로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 자신의 집에 부모님이 없으셔서 무서워서 그런데 제 아내랑 오랜만에 같이 놀다가 자고 싶다면서 허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꼰대같이 안 되니까 당장 집에 들여보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최대한 쿨한 척하면서 그럼 오늘만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죠. 저도 20대에 친구들과 놀고 술도 마시고 그 나이 때 얼마나 놀고 싶은지 알기에 화를 낼 수도 없었기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속은 타들어가더군요. 결혼 전에는 마냥 행복했고 저에게만 올인하는 와이프에게 감동해서 이런 일들이 생길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집에 와서는 최대한 분노를 눌러가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낳을 때까지 술 마시지 않기로 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친구랑 같이 있고 싶었으면 미리 말해야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면서 제게 갖은 애교로 제 마음을 풀어주더군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약속 어기지 말라고 하자. 아내는 방긋 웃으며 알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냄새냐고 해맑은 어린 아이처럼 주방으로 뛰어가더군요. 참 웃긴 게 그렇게 실망감을 준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한 건 알았기에 와이프 먹이려고 해장국을 끓여놨었죠. 아내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 요리도 못하고 살림이 뭔지도 몰랐었기에 밥도 제가 차려주고 살림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저는 결혼하기 전에 혼사 자취를 하며 늘 해왔던 생활이라 와이프가 생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저 밥 한 공기와 수저 한 세트만 더 놓는 거니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이프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청소며 빨래며 요리며 다 제가 맡아서 하려니 힘들기도 했지만 아내에게 시키면 엉망으로 해서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지쳐서 이게 결혼 생활인가, 노예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사랑하는 아내를 얻은 건지 딸을 키우는 건지 점점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의 요리학원을 다녀볼 생각이 없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나 요리 진짜 못해 칼이 무섭단 말이야 라고 말하길래 그래 밥은 내가 하면 되지. 그럼 집 청소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오빠 나 일 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야. 내가 다 할게 라고 말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일 시키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을 했으면 서로 분담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강제로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였죠. 결혼 전에는 적극적이고 대범하면서도 저에게 신뢰를 주는 모습이 많았던 여자였고 어리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래에 비해 성숙하다는 생각을 줬던 생각이 났고 친구들과 잘 만나지도 않고 저에게만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참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저와 결혼해 준 게 고마워서 저는 오냐오냐 다 받아주며 늘 하던 건데 뭐 그냥 묵묵히 집안일과 일을 병행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운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철없는 20대 초반의 행동을 보이는 모습들이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번 그렇게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니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날이면 연락이 안 되는 날이 잦아졌고 외박도 서스름없이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인가 와이프는 뭔가 저에게 숨기는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기 시작하더니 편의점을 간다면서 나가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아닌데 1시간 가까이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부부 사이가 맞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있는 걸 피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왜 저러나 싶었지만 결혼 생활은 신뢰라고 생각했기에 한치의 의심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폰을 보고 싶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유가 알고 싶어서 요즘 잘 웃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하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충 대답하더군요. 아내는 결혼 후에 일하기 싫다고 해서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었고 살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제가 다 했는데 피곤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러 카페 가서 수다 떠느라 피곤하냐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 저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와이프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알겠다며 영혼 없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제게 했던 말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와이프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결혼을 해버렸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럴 거면 혼자 살 때가 낫다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와이프가 친구들과 2박 3일로 여행을 간다며 집을 나서게 된 거죠. 한 달 전부터 저에게 말을 한 거라 저도 기분 좋게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추억도 소중하단 걸 저도 겪어봤고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걸 막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와이프가 여행을 간 사이 저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다가 없으니 허전하기도 했지만 집을 어지르는 와이프가 없다 보니 따로 청소를 할 것도 없었고 밥도 먹기 싫으면 그냥 안에 먹어도 되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혼자서 여유를 즐기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냉동실을 열었는데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지 냉동식품들이 녹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자제품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고장 신고를 하고 음식들을 다른 냉장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냉동식품들을 옮기다 보니 냉동실 저 안쪽에서 처음 보는 이상한 약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약인가 싶어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약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피임약인 걸 알게 되었죠. 정말 배신감이 들더군요. 내가 나이가 있으니 빨리 아이를 낳자고 입이 닳도록 말을 했었고 또 와이프는 알겠다고 대답해놓고는 저 몰래 피임약을 먹고 있었다니요. 너무 충격적이고 솔직히 이번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모든 걸 배려해준 제게 이런 배신감을 주다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와이프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20통 가까이 하자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길래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냉동실에 약 뭐야? 라고 물었더니 당황했는지 몇 초간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자기야 그거 영양제야 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누굴 바보로 보냐고 검색하면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다 아는데 영양제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서 화를 냈고 와이프는 오히려 침착하게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길래 지금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지금은 못 간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휴대폰을 꺼버리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여행 장소로 찾아가고 싶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이프가 오기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 일정이 끝난 후에 집에 오더니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선물을 사왔다며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첫날보다는 화가 좀 누그러졌지만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선물을 사왔다고 말하는데 저 여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가 싶더라고요. 오자마자 할 말이 선물 사왔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대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오히려 그게 무슨 큰일도 아니고 이렇게 화를 내냐면서 이제부터 약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상한 건가요? 저는 도저히 저렇게 말하는 와이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아이 갖고 싶다고 한 말들은 다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언제 무시했어? 너 나한테 말하지 않고 피임약 먹은 거 나 무시한 거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오빠 아이 생기면 술 못 먹고 놀러 못 다닐까봐 그랬어 미안해.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나한테 설명하는 거야. 이제 약 안 먹을게 확 풀어 여보야 라며 이 상황에서도 애교로 무마하려는 와이프에게 화가 났지만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제가 보는 앞에서 약을 다 버리면서 아이를 갖는데 신경 쓰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는 와이프가 친구들과 만나도 술도 안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이 좀 들여나 싶었고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다 와이프가 갑자기 요리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칼 무섭다고 요리하는 거 싫다더니 갑자기 학원을 왜 다니려고 하냐고 하니까 아이가 생기면 아이 밥도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대답하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해서 요리 학원을 끊어 달라고 하는 아내의 생각에 너무 감격스러웠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학원을 알아봐 줄까 물었더니 이미 다 알아봤다고 현금으로 하면 할인도 된다면서 말하더군요. 먼저 학원도 알아보고 배우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이며 절약하는 모습도 보여서 와이프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학원에서 배운 거라며 가끔 음식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와이프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관계는 다시 많이 좋아졌고 서운했었던 감정들도 다 녹아들었죠.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내던 중 아내가 연락이 와서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진 걸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을 만큼 행복했고 그 감동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올랐죠.
결혼 생활을 생각조차 하지 않던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상상조차 못 해봤습니다. 혼자 지냈던 시간이 너무 길었고 아이를 예뻐했지만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일까요?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의 심장이 생기는 걸 눈으로 보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손과 발이 생기는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건가 싶어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더욱 존경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생활을 와이프에게 마쳤습니다. 병원부터 시작해 아빠와 함께하는 스트레칭 수업도 함께 다니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벅찬 순간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와이프가 친정에 간다고 해서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갓집에 와이프를 데려다 주고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조수석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두고 내렸구나 싶어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내리려는데 왠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휴대폰을 열어봤죠. 아내가 보기보다 섬세하지 못해서 비밀번호를 풀 때 어렴풋이 옆에서 봤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렵지 않게 휴대폰을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보니 잘 지내? 너 내 톡 차단했어? 내가 잘못했어 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 내용을 보고 나니 갑자기 너무 묘한 기분이 들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지껏 단 한 번도 아내의 폰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죠. 먼저 카톡과 문자를 확인했는데 뭐가 있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SNS를 하고 있는 걸 알았기에 그 어플을 켜봤습니다. 사실 저는 SNS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것저것 눌러보니 메시지 창으로 들어가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느낌은 맞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남자가 맞더라고요. 와이프와 또래로 보이는 몸도 좋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읽자마자 읽었는데 왜 답이 없냐며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너를 못 잊겠다며 우리 좋았지 않냐 다시 잘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 와이프가 결혼을 한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대화 내용 삭제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메시지 창을 제일 위로 올려서 차근차근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어보니 그 남자는 아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던 남자였습니다. 너 번호 바뀌었어? 오랜만에 한잔하자라는 내용이 시작이었고 날짜를 보니 와이프가 잦은 술자리를 갔던 그 시기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친구들한테도 내 남편 SNS 못해서 걸릴 일 없으니까 DM으로 얘기하자는 내용이었고 SNS를 하지 않는 저는 DM이 뭔지도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 다이렉트 메시지의 줄임말이더군요. 그렇게 와이프는 SNS 메시지로 대화를 했고 사진들도 그렇게 공유를 했더라고요. 심지어 피임약이 걸렸을 때도 친구들과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커플로 여행을 갔더라고요. 저에게 사진을 보내줬을 땐 여자들끼리 간 것처럼 사진을 보내줬었는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친구들과 함께 저를 속이고 여행을 갔던 거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고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에 간다고 하고 1시간이 지나서 들어올 때도 이 남자와 통화를 했던 거였고 잦은 술자리와 외박도 이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 싫었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의 신뢰와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대화 내용을 보니 저에게 피임약이 걸리고는 이 남자와는 헤어졌더라고요. 요리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었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이 충격에서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저와 제 아이의 앞날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넘겨야 하는 건지
이 분노와 배신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조수석이 벌컥 열리더니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서 얼굴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더군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차에 타더라고요. 오빠가 다 본 것 같으니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주겠냐고 묻더군요. 용서는 모르겠고 하나의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애가 연락처가 없다며 DM으로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한잔하려고 만났다며 그 짝사랑했던 남자가 사귀자 하니 술 먹고 기분이 좋아서 만났답니다. 술김에 벌어진 실수였다고 한 번만 봐달라며 울면서 제게 빌더라고요. 제발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와이프가 인간이 맞나 싶더군요. 그 애교와 대참 모습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냐고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며 잘못했답니다. 자신이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용서를 해달라고 하네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이런 제 와이프를 용서해야 맞는 걸까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인지 확신도 없을 지경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처럼 구는 이 여자를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건지 비혼주의였던 제가 결혼도 큰 마음 먹고 하게 됐는데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